자, 이제 할 거는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 이거는 이제 리스트랑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리스트의 경우는 대괄호였죠. 대괄호. 여기 안에다가 이런 값을 담고, 얘를 이제 나이에 관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 출력할 때 인덱싱 하면 되는 거죠. 에이지스의 0번 인덱스, 1번, 2번. 각 요소가 출력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나이는 철수의 나이로 하고 1번 인덱스에는 영희의 나이, 네, 여기는 영수의 나이 각각 이렇게 세 명의 나이를 리스트로 묶어서 담아놨을 때 또 다른 친구의 나이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니까 append 쓰면 되죠. 40, 40대로 하겠습니다. 자, 희민이의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인덱스는 3이죠. 그래서 희민이의 나이를 출력하라고 하면은 3번 인덱스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의 나이가 에이지스랑 연결된 리스트 안에 순서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끼리 구별을 인덱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각 인덱스마다 누구의 나이인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펜드가 몇 번 더 돼가지고 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른 사람의 나이가 지속적으로 추가됐다고 한다면 희민이 뒤로 한 100명 정도 더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희민이의 나이 들어있는 인덱스가 몇 번이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맨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코드를 봐야 되죠. 해놓고 이제 3번 인덱스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100명만 돼도 몇 번에 있는지 몇 번에 누구의 나이가 있는지 다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로 따로따로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죠. 그런 것 때문에 리스트로 묶은 건데 리스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뭐 얘네들의 나이를 담는 게 목적이니까 만약에 철수의 나이를 알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아니라 철수의 이름으로 어, 영희의 나이는 그냥 여기다가 인덱스 대신에 영희를 쓰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으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있다는 가정하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경우에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알아서 찾아가서 데이터를 각각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게 더 편한 거죠. 리스트보다는.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인덱스가 가진
고유의 이름으로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어, 딕셔너리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예요. 중괄호. 자, 이 안에다가 철수는 10살 쉼표로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설명만 해보죠. 자, 이렇게. 그러면 희민이는 딕셔너리 없으니까 지우고, 그 딕셔너리에 이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 영희에 해당하는 나이는 20살,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색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 결과 보이시죠? 요 이름에 해당하는 값은 10이고,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값은 20이고, 이 이름에 해당하는 값은 3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름이 만약에 딕셔너리에 없어요. 없는데 출력하려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간단하죠. 키 에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는 게 뭐냐면은 딕셔너리에서 이쪽에 해당하는 거 인덱스 리스트로 따지면 이제 인덱스의 이름이라는 위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딕셔너리에 희민이라는 키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러올 수가 없는 거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희민이라는 키에 대한 그 밸류를 출력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밸류는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키 하나에 밸류 하나 1대1 대응 관계를 가집니다. 딕셔너리는 그래요. 근데 없는 키의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출력하기 전에 딕셔너리랑 연결된 변수 이름에 내가 정하고 싶은 키의 이름 대괄호 안에다 써주고 그 해당 키에 해당하는 밸류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된 거고 실제로도 딕셔너리를 출력해 보면은 희민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랑 비교해서 딕셔너리의 값을 추가할 때 이 리스트랑은 다른 점이 뭐냐면 리스트는 append라는 메서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딕셔너리는 대괄호 안에다가 키 이름을 새로 써주고 그 키에 할당할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랑 좀 분리해가지고 차이를 알 수 있게
그래서 딕셔너리랑 리스트의 공통 뭐 약간 좀 특징 같은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리스트, 딕셔너리 공통점 데이터 여러 개 묶을 때 사용 동의하시죠? 리스트고 딕셔너리고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리스트랑 딕셔너리 둘 다 객체라는 뜻이고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 담으려면은 변수에는 불가능하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도 객체니까 객체가 생성될 때 리모컨이 만들어지고 그 리모컨이 연결된 변수로 복사돼서 들어가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중에서도 리스트의 장점부터 장단점으로 차이점을 나눠 보겠습니다. 리스트 장점 뭐가 있을까요? 값을 넣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죠. 어펜드라는 메서드만 쓰면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펜드를 통해 들어간 새로운 데이터가 인덱스도 자동으로 부여가 되죠. 데이터 추가 편리. 어펜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딕셔너리랑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딕셔너리는 불편하죠. 리스트의 경우는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가 생기는데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없어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자리는 이제 이름이 뭐 키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리스트에서도 키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리스트에는 인덱스가 그 키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의 단점 일단은 데이터 추가 불편 키값 키 이름 직접 설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에이지스 여기다가 에이지스 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리스트도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리스트 먼저 보여드리자면 에이지스의 3번 희민이의 나이를 40에서 5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희민이의 나이를 출력해 보면은 여기서는 40이지만 여기서는 직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50이에요. 딕셔너리도 똑같습니다. 희민이의 나이가 40에서 50으로 바뀌었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변수의 값을 수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a는 10이라고 해놨을 때 a에는 10이라는 값이 할당돼 있지만 그 밑에서 이제 뭐 a는 30이라고 한다면 a의 값을 출력했을 때는 30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딕셔너리에서도 값을 수정하는 건 이런 맥락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랑 리스트의 장점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보면 돼요. 리스트한테의 장점인 게 딕셔너리한테는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의 장점 그렇다는 건 딕셔너리의 장점은 곧 리스트의 단점이 되는 거죠. 자, 딕셔너리 장점.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습니다.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리스트 대신에. 키의 이름만 알고 있으면 어떤 데이터든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 대신에 이제 리스트의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편한 거죠. 왜냐면 얘는 희민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덱스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딕셔너리의 장점 중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키인데 이 키의 이름, 이 키의 이름에 있지 않을까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름이잖아요, 여기서는. 뭐 다른 데이터 나이 말고 거주지라는 어드레스라고 할게요. 어드레스라는 딕셔너리가 있어요. 어드레스? 어드레스 말고 뭐로 할까? 관광지라고 하겠습니다. 관광지라는 딕셔너리가 있으면은 키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에는 대전의 관광지가 있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명소라든가 성심당 이렇게 쓰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에서 키라는 거에는 의미가 들어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합니다. 리스트의 경우는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가져올 때 불편한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회해가지고 리스트에서 리스트 내부의 값을 가져오는 게 포문으로 가능했어요. 딕셔너리도 될까요? 딕셔너리 됩니다. 되지만 조금 달라요. 여기서 가져오는 거 왜 변수를 네임이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행하면은 뭐 나올까요? 포문의 결과가 이름으로 나왔죠. 딕셔너리에서 포문을 돌리면은 키가 나옵니다. 키의 이름. 반면에 리스트의 경우는 다르죠. 리스트 안의 요소는 4개니까 4번 반복하는데 여기서 i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안에 들어있는 요소죠. 근데 딕셔너리는 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기서는 누구의 나이인지 여기서는 그 누구가 나온 거고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딕셔너리에서 그러면 버전 1에선 키가 나왔는데 나이도 같이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임에 들어가는 게 딕셔너리의 키니까 키를 이용해서 딕셔너리의 밸류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대괄호 안에다가 키의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 키에 해당하는 밸류니까 변수에다가 넣어준다면 여기서 이 age는 얘네들에 해당하는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name과 age 둘 다 이용해 보자면 누구누구의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첫 번째 결과에서 첫 번째 버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딕셔너리를 순회하면서 가져오는 데이터가 별말 없으면은 자동으로 키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죠? 두 번째 버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임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키의 속성이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세 번째 버전 키가 아니라 밸류가 나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밸류를 먼저 뽑기 전에 딕셔너리를 처음 본다고 가정하고 포문을 사용할 때 이 딕셔너리를 순회하면서 가져오는 게 키인지 밸류인지 헷갈릴 수 있죠? 명시한다면
이 딕셔너리에서 키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 age의 키스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리턴되죠. 딕셔너리에 있는 키를 리스트 형태로 리턴하는 메서드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거 여기에는 결국엔 리스트가 남아 있으니까 리스트의 요소를 네임에다 집어 넣는 거죠.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써야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키가 아니라 밸류는 values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value의 경우도 리스트인 상태로 리턴 해줄 거니까 이 자리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을 뽑아오는 상태가 된 겁니다. 딕셔너리의 값을 순회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name이 아니라 age로 해야 되고, 그러면 나이는 이렇게 쓰면은 나이는 몇이다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괄호 리스트를 순회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남아있는 거는 리스트니까 결국엔 리스트를 순회하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키 따로 밸류 따로죠. enumerate 같이 리스트에서 enumerate를 사용하면 리스트의 인덱스랑 인덱스에 해당하는 밸류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었죠. 딕셔너리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 items라는 메서드를 쓰면 돼요. items. 그리고 items를 통해서 enumerate처럼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오니까 그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변수도 두 개 써줘야 되고, 그러면 누구 나이 몇 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써준다면 철수 나이는 10살, 20살, 30살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리스트 형태인데 리스트의 요소가 좀 처음 보는 모양이죠. 이 소괄호 자료형은 뭐냐면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이에요. 튜플 자료형은 안쪽에 있는 이 요소를 바꾸거나 뭐 수정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이게 서페이지 없죠? 튜플 자료형을 보시면
한 번 정하면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지우려는 시도를 하면은 요소 삭제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튜플은 그렇게 막 복잡하진 않습니다. 튜플이 뭔지 링크를 드릴게요. 뭐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튜플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다. 리스트에 튜플 자료형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템스의 경우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얘를 조금 변형한 상태로 5-2라고 해볼게요. 5-2.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 아이템들을 5-2는 똑같이 나올 건데 이거 하기 전에 키를 삭제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워드입니다. 딜리트 에이지스의 철수 쓴다면 사라져 있죠? 철수의 나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삭제는 딜리트 키워드 쓰면 되고 근데 만약에 지우려고 하는 게 없는 키라면 이때도 뭐라고 합니다. 키 에러 발생합니다. 없는 키에 대한 에러니까 종류는 키 에러고 A라는 키가 해당 딕셔너리 안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랑 딕셔너리 이거 외에도 이제 뭔가를 삭제하려고 할 때 내가 삭제하려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있으면 삭제해라 그런 조건 걸어주면 됩니다. 내가 삭제하려는 거 여기서는 A죠? A가 에이지스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삭제해라 라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떤 거로 하겠습니다. 딱히 여기서 더 변경할 수 있는 거를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얘를 좀 변형해서 진짜로 있는 거라면 그때 삭제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이지스 딕셔너리를 출력해 보면은 삭제 전후로 철수는 지워졌습니다. 안전장치에 의해서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안 지운 거니까 2번 써도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미 지워진 상태에서 에이지스라는 거 안에 없으니까 안 지워진 거고요. 아시겠죠? 이게 딕셔너리